두 가지 병이 차이가 나는 제일 큰 이유는 손상이 오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는 증상은 좀 차이가 있지만 진행하면 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병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방하거나 그리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환입니다. 오늘 진료를 보다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비슷한 병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우리 뇌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매는 좀 더 익숙하죠.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고 파킨슨병은 좀 떠는 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둘 다 제일 큰 공통점은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이 뭐냐?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디에? 뇌신경에. 우리는 나이가 듦에 따라서 노화라는 현상이 찾아옵니다.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화가 우리 몸의 다른 신체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급격하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 퇴행성 질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뇌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없던 증상이 생기는 것이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킨슨병과 치매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증상의 차이가 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병이 차이가 나는 제일 큰 이유는 손상이 오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매라고 하는 병은 뇌 겉질, 뇌 표면에 손상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 안쪽에 있는 심부에 있는 기저핵이라는 곳에 손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뇌 표면, 뇌 겉질이 하는 역할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을 하고 말을 하고 계산을 하고 길을 찾고 또 성격 형성, 동기부여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뇌 겉질이 하는 역할이고 뇌 심부, 기저핵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하는 운동 있죠? 운동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기저핵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뇌 겉질이 손상이 오는 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길을 잘 못 찾고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이런 게 치매라는 병이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굳고 몸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두 가지 병 모두 신경퇴행, 점점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진행하면 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의 경우에도 아주 말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몸이 굳기도 하고요. 행동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도 파킨슨병이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증상은 좀 차이가 있지만 진행했을 때는 둘 다 인지기능 장애나 운동기능 저하라는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는 점이 또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두 병의 진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인지기능이라고 하는데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치매 진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IQ 테스트 하듯이 인지기능 검사를 해서 같은 학력을 가진 동년배 평균이랑 비교를 해서 비슷한 정도인지 아니면 좀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림에서 보듯이 가운데 선이 평균 수준이고 이제 평균보다 왼쪽으로 많이 가 있는 영역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주 증상이 운동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진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신경과 전문의가 직접 진찰하는 것이 파킨슨병 진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파킨슨병에 해당하는 증상,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떨리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파킨슨병이 아주 가능성 높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진단 검사는 바로 영상 검사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MRI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 겉질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있는 정상 이미지 같은 경우는 뇌가 빵빵하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뇌가 나뭇가지가 말라가듯이 앙상해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면 저희가 치매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보조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에서 뇌 세포를 손상시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보는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운동체 펫 검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 정상인 사람들은 도파민 운반체가 있는 기저핵 부분에 빨갛게 도파민 운동체가 풍부하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치 못하고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킨슨병이 있다고 확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파킨슨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도파민 펫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검사를 하면 좀 더 확진하는 데 도움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의 파킨슨병은 저희 같은 신경과 의사가 진찰을 하고 또 약을 들여서 약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매는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너무 크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약들을 복용을 하면서 치매 치료를 하게 되고요. 기대가 되는 점은 아밀로이드 백신이라는 새로운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곧 국내에도 출시될 예정이고 그런 치료제가 나오면 좀 더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지고 진행 속도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뇌 기저핵 세포가 손상이 되면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몸이 굳는 증상,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파민 약을 복용을 하면 증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약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약의 효과가 너무 짧아져서 증상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인데 뇌에다가 얇은 전선을 삽입을 해서 뇌에 전기 신호를 줘서 직접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 분비를 도와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매와 파킨슨병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려드렸는데요. 두 가지 병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방하거나 그리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몸을 굳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행동이 느려지는 속도를 좀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넘어지는 낙상 위험을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통해서 뇌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하고 뇌 혈류량을 풍부하게 해서 뇌세포 손상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파킨슨병 모두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하고 어느 정도는 진행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이 진단받았다면 지금 바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병이 무섭다고 하면 역시 지금 바로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치매, 파킨슨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